네, 시청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보내드리는 스픽스의 고수의 전략 지금부터 함께하도록 하지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우리 최강욱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목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쾌청한 목소리를 드리지 못하게 돼서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요즘 참 하여튼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질 못해요. 그러게 오래됐습니다. 지금 네. 잠자리가 뒤숭숭한 게. 하루 종일 뉴스를 보다가 예. 새벽에 계속 깨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1시에, 2시에, 3시에 뭐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온 게 없나. 빨리 국민들이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윤석열이가 구속이 돼야 하겠습니다. 예. 비정상적인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진짜 일상이 그리워지는데. 한덕수 탄핵이 뭐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게요. 오늘까지 지금 시한을 줬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내일은 공수처가 지정한 윤석열의 출석일이고, 네. 그 두 날짜가 지나고 나면 네. 뭐 그냥 둬서는 안 될 일인 것 같고. 예. 일단 오늘 민주당이 뭐 또 입장을 밝혔으니까. 예, 민주당에서 추진하기로 했고 27일에 이제 말하자면 표결을 통해서 예. 151석만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예. 예. 뭐 근데 200석 얘기는 왜 나온 겁니까, 그게? 뭐 200석이 있어야 그러니까 이제 말 같지 않은 또 그 법비들의 아이고. 말장난인데 네.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대통령하고 똑같은 요건에 의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말인데 기본적으로 이 법과 헌법 정신을 완전히 무시한 데서 나오는 이상한 기술적인 장난질이죠. 네. 그러니까 한덕수는 자기의 직책명을 분명히 국무총리 한덕수라고 쓰고 네. 그 앞에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붙이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의 요건이 국무위원보다 강화돼 있는 이유는 이거는 지명직이 아니고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주권자에 의해서 뽑힌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네. 주권자에 의해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네. 그거는 임명직인 국무위원과는 달리 그렇죠. 훨씬 요건을 가중해야 된다. 예. 그것이 민주적 정통성을 지키고 예.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는 것이다. 네. 그런 이유 때문에 3분의 2로 가중을 해둔 건데 그걸 가지고 지금 총리한테까지 적용을 하겠다. 네. 저는 진짜 신박한 얘기예요. 법학교 가서 어디를 봐도 안 나오는 얘기고 참 모든 게 새로운 네. 뉴노멀입니다. 그러게 뉴노멀이에요. 말입니다. 아니 근데 그 지금 또 얘기 나오는 게 그 탄핵의 그 피의자들 그들이 이제 국무위원 중에서 한 11명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무회의 참석자들. 그들 모두를 다 탄핵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게 정의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법리적으로만 따진다면야 그분들도 탄핵 요건에 해당할 수 있겠는데 네. 이 국무회의라고 하는 게 어떻든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굴러가야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여튼 한덕수와 똑같은 태도를 계속 보인다. 네. 그러면은 뭐 불가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내란 동조자들이 네.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획책하는 일로 볼 수밖에 없어서 네. 그 뒤에 생기는 일은 이제 본인들과 국민의힘 국힘이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그 최상목 씨가 만약에 그 이어받는다면 예. 저 한덕수처럼 할까요? 최상목 씨는 한덕수처럼 하지는 못할 거라고 일단 생각은 하는데 네. 뭐 이 사람들 워낙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한덕수는 또 최상목 씨는 전력이 있어요. 자기는 뭐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처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기재부 직원들한테도 예. 본인이 일종의 그 조회 같은 걸 자청해가지고 네. 그 군의 방송을 통해서 예. 여러분들이 충성을 바쳐야 될 대상은 국민들이다. 네. 오로지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대요. 계엄 다음 날. 네, 담담 날인가. 그래가지고 그 직원들이 굉장히 기막혀한데 언제부터 이렇게. 근데 그렇게 본인이 뱉어놓은 말도 있고 네. 그다음에 박근혜 때 또 이 사람이 청와대 비서관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미르 재단이래 뭐 K스포츠 재단이래 이런데 예. 다 봤을 거 혐의가 아니에요.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 그때 빠져나왔잖아요. 예. 그때 이제 내용들을 다 확인해주고 불고 빠져나온 면이 있기 때문에 전력이 그렇군요. 있어서 예. 야, 이 최상목은 아주 탄핵을 부르는 인물이군요. 어느 정권이든 가담만 하면 다 탄핵이 되는. 네, 알겠습니다. 한덕수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정말 관료의 신 아닙니까?
그렇죠. 이 눈치를 보고 어떻게든 본인한테 가장 이득이 되는 길을 찾아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민주당도 예. 대행되면은 잘할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어서 사실상 이제 봐준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노욕이 눈을 가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노욕? 또 한편으로는 부인이 또 그분 부인도 그 점을 좋아하시는 걸로 유명한 분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 얘기 들어보니까 김의겸 의원이 올린 글을 보니까 그 이회창 캠프 가려고 그랬는데 그 김대중 대통령이 출마했던 97년에 네, 네. 탁 붙잡고 가지 말라고 그랬던 게 부인이었다는. 그러니까 그 점 보러 다니는 거는 유명합니다. 하여튼 그 한덕수 씨랑 근무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고 그리고 뭐 본인이 나름 총애하는 그 부하 직원이 있으면 네. 데려다가 집에서 밥을 먹이면서 네. 용한 점집을 내가 알려주겠다. 이런 그래요? 걸 그 최고의 선물로 했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여하튼 하여튼 뭐 점괘가 그렇게 나온 건지 그러니까 한덕수 씨가 이런 식의 그 모험을 감행하려면 네. 유일하게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윤이 파면되지 않고 돌아오는 거, 네. 제자리로 복귀하는 그렇죠. 거. 예. 이거 말고는 네. 이 사람이 이 상황에서 이런 선택과 이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게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글쎄 그리고 말이에요. 나중에 혹시 모르겠습니다. 국힘이 대선에서 이겨서 네. 대통령직을 다시 차지하고 자기에게 보답하는 그림.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것 하나도 그게 오판이에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한덕수를 탄핵할 수 없으면 네. 혹시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네. 자기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없단 말이에요. 예. 근데 왜 이런 짓을 할까? 게다가 결국 또 내란의 공범으로 이제 처벌받는 길밖에 안 남는 건데. 그대로 또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될 텐데. 그럼요. 예. 아니 40년 그 관료 생활의 종지부를 내란죄라니. 예. 내란죄로 수 놓는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처벌받는 김에 지금 막 가보자 하고 배째라고 덤비는 게 아닌 것 같으면 이런 식의 태도는 아닌 건데. 그럴 리가 없는데. 처음부터 저는 24일 날 시한을 정해줄 때 24일까지 안 할 것 같긴 했어요. 왜냐하면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민주당 요구대로 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또 국힘이 물어뜯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24일은 넘길 것 같았는데 26일 하루가 있으니까 네. 27일 표결 전에 네. 예.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기를 일단은 좀 기다려 봐야죠. 알겠습니다.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지금 다 무너져가는 윤석열 정권에 그 자기 운명을 걸어버렸는지 참 이해를 할 그만큼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적폐 기득권의 뿌리가 깊다는 거죠. 지금 네. 한덕수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하겠습니까? 예. 당신이 지금 우리 진영을 지켜야 된다. 뭐 보루가 돼야 된다. 네. 뭐 이대로 당신마저 민주당에 끌려다니면 다 죽는다. 뭐 이런 소리를 엄청나게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거를 견뎌낼 배짱이 없는 건 사실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본인한테 앞으로 그렇죠. 아주 그 추한 장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예. 그걸 더 두려워해야 될 것 같은데 요만큼의 어떤 그 명예를 지키겠다는 생각은 없이 마지막까지도 이해타산을 따지다가 결국 망하는 이런 길로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혹시 이런 썰도 돌거든요. 이 한덕수가 뭐 박지원 의원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민주당 쪽에 그럼 나 좀 봐달라. 네. 그러니까 내란 범죄로 엮이지 않도록 봐달라. 내 장래에 나의 안전이 보장되면 당신들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걸 거절했다. 이런 썰이 있던데. 민주당이 지금 수사기관에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나요? 그랬으면은 남태령을 그렇게 오랫동안 막지도 못했겠지. 그렇지. 예. 네. 아니 할 수도 없는 일을 말이에요. 예. 예. 그게 만약에 맞는 말이라면은 한덕수 씨는 역시 과거에 사는 사람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덕수의 혐의는 그날 계엄 예.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계엄을 하게끔 예. 둔 것 이거죠. 근데 본인 얘기는 그거는 국무회의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였고 뭐 5분 정도였고 뭐 심의도 부서 예. 그러니까 예. 서명도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일방통행으로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공표한 자리였을 뿐이었다. 나는 그 국무회의와 상관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면탈이 됩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나 논리나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이게 네. 국무회의를 거쳐서 정식으로 선포된 계엄령이 아니기 때문에 네.
범죄는 윤석열만 저지른 거고 그렇지. 우리는 국무회의 심의를 정식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범이 아니다. 네네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한덕수 씨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예. 본인이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야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네. 예. 그럴 때 윤석열한테 이게 법에 의해서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한덕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서 선회한다면 네. 시간을 끌어서 네. 그 여러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윤한테 설득을 하면 이 사람이 포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예. 그런 생각으로 이제 모이게 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단 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은 국무회의를 했어야죠. 자기가 국무회의 위원들 오라고 했으면 국무회의를 하자고 어떻게든 해가지고 네. 거기서 부결을 시키던지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윤이 어쨌거나 그런 것들 다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러면 국무총리가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예. 나와서 바로 알렸어야죠 국민들한테. 그렇죠. 이거는 지금 이 계엄은 잘못된 이 계엄입니다. 계엄은 지금 절차도 거치지 않고 네. 일방적으로 선포된 계엄이라서 음. 저는 국무총리로서 이 계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네. 여기에 참여한 바도 없다. 네. 그랬으면 죄가 없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 이튿날에 네. 받은 글이라고 그래서 막 예, 기자들 예, 사이에 예. 유통되는 받은 글을 보니까 한덕수하고 그 최상목이가 윤석열을 뭐 쓰레기 같은 뭐 인간으로 매도하면서 예. 말도 안 되는 계엄이었다면서 막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이런 받은 글이 돌았어요. 아 이분들이 돌렸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책임을 면할 길은 없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람을 칼로 찌르고 있을 때 네. 같이 찌른 사람만 공범이 되는 게 아니고 어. 그걸 사실을 뻔히 알고 내가 찌르겠다고 예고하고 찌르는데 말리지 않은 사람도 공범이잖아요. 네. 그게 어렵지 않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 단순 가담자입니까? 아니면 중요 역할을 수행한 사람입니까? 국무총리니까 단순 가담자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 형님 아주 예. 골 때리게 됐네. 예. 뭐 우두머리는 윤석열이고 예, 예. 그 다음 단계. 그럼요 총리인데 일국의 총리로 이 사람이 만약에 계엄이 그대로 윤의 뜻대로 어거지로 효력을 발휘한다고 해가지고 걔들이 장악을 했으면 네. 어떻게 했을까요? 한덕수가 그때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무효라고 그럴 리 만무하죠. 그럴 리 없는 사람이잖아요. 만무하죠, 그러니까 만무. 그거는 그거대로 그렇게 누릴 거였으면서 지금 와서 아니 내가 그거 저기에서 제대로 방맹이 안 때렸으니까 국무회의 아니었다? 말이 됩니까? 그게? 아유 이 형님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아니 그러면 좀 이 국면에서 좀 지혜롭게 처신하셔야지. 그러게요. 그렇게 우긴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이죠. 자기는 그나마 국힘이 정권을 유지하고 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그나마 유일한 길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잠시 사는 것 같이 생각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우습지만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되지도 않겠지만 네. 설사 그렇게 해서 어찌어찌해서 그럼 감옥행을 피했다고 해도 네. 그게 본인이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기록될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70, 80 살도록 네. 그 달코 다른 어떤 그 이해타산의 삶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옛날부터 친일파들이 나라를 팔아먹을 때부터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그 기회주의자의 삶 예. 그거가 그냥 완전히 각인된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죠. 뭐. 그러면은 구속도 가능하군요. 맘먹기에 따라서는 예. 구속까지 간다. 와, 그 생활이면은 계속 거짓말하고 이제 엉뚱한 짓 하면은 저 특검에서 구속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 윤석열이가 성탄절 오전 10시에 이제 공수처로 나가야 하는데 근데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예. 공수처가 당연히 지금 벌써 검찰도 그렇고요. 예. 또 자기들 공수처 플러스 경찰에서 공조본 네. 거기서 2번 네. 불렀는데도 안 나오면은 이건 기본적으로 구속 사유 아닌가요? 체포 일단 체포를 할 수 있고 체포영장. 예, 근데 예. 바로 구속영장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도 나오던. 뭐 모양이더라고요.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보면 예. 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데 네, 일단은 하여튼 끄집어내서 네. 그러니까 구속을 하게 되면 예. 보기에는 시원하실지 몰라도 그때부터 구속 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20일, 예. 20일. 그 안에 특검이 지금 출범을 해서 이걸 다 넘겨받아서 기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는 지금 시간상의 문제가 있어서 예. 어떻든
검찰이 믿고 있는 거는 지금 그렇게 해서 예. 체포해 오더라도 예. 시간이 없어서 기소는 우리가 해야 될 거야.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검찰은 가고 기대하고 있는 있습니까?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검찰이 지금 윤석열을 봐주려고 그러는 건 또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광은 우리가 팔 수 있다. 마지막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특검이 출범해서 네. 시작이 되게 되면 네. 또 검찰이 또 잘못한 부분 찾아내서 처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장난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네. 그렇지만 현재 지금 윤석열의 체포와 구속을 굉장히 그 열망하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네. 윤석열 구속을 한다면 그 기간의 문제 때문에 네. 계속 그 뭐랄까 이 시간에 쫓기는 일이 생길 수 있죠. 특검의 경우에.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일단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이 뭐 불구속 수사를 받으면서 지발로 매일매일 출석해서 뭐 조사받을 가능성이 그 제로죠.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구속을 하고 일단은 그 일부 내란 혐의로라도 네. 일단 기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내란 혐의 중에 일부를 하고 그 나머지는 특검이 아니 윤석열이 범죄가 너무 많으니까 내란은 뭐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거는 일단 기소하고 그 다음에 보강 증거를 조금 더 많이 이제 수사해서 네. 저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거니까 특검이 네. 이제 여죄에 대해서 또 철저하게 수사하고 이런 게 돼야 되겠죠. 그래요. 그동안 왜 이렇게 공수처나 이런 데서는 좀 미적된 것일까요? 공수처? 네. 그 검찰이 협조를 안 한 게 크죠. 그 저기 주요 범죄자들을 검찰이 지금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수사 결과를 공유를 하고 이첩을 해야 되는데 김용현 같은 네, 사람. 그거를 네.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네. 있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공수처는 일종의 조직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전에 고발 사주건 때 네네네. 손준성이가 이 똑같은 방식을 취했거든. 무슨 아프다고 들어눕고 아하. 변호사님 안 했네 어쩌네 하면서 예. 시간 끌고 예. 그러다가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네. 그걸 또 법원이 기각하고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것도 또 기각하고 그런 왜 뭐가 많이 잘못됐나요? 그러니까 영장이? 그거보다는 공수처 출신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법원하고 검찰은 한 식구라는 생각을 하고 공수처는 뭔가 이물질이 껴든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법원이. 그래서 예. 공수처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법원이 도대체 이 기각할 수 없는 명분을 다져서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러저러한 사정들이 이 윤이 저렇게 안 나고 있는 마당에 긴급 체포를 한다고 이제 우리가 촉구할 수는 있지만 네. 긴급 체포를 어떻게 합니까? 하려면은 가서 끌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러려면은 당연히 인력이 필요하고 그럼 경찰이 움직여야 되고 공수처 직원으로 다 감당이 안 되니까. 네네네.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명분이 뭔가 경찰에도 주어져야 되고 하니까 영장이 필요했던 거였는데 네. 그러니까 일단은 추석 요구를 통해 가지고 체포영장 발부 요건을 지금 갖춰나가는 과정이다. 명분을 쌓아서 예, 그렇게 보셔야 될것 계속 안 나온다면은 결국에는 영장을 치도록. 그 한남동 전략은 뭔가요? 지금 뭐 헌법재판소로 시간 끄는 거죠. 시간 끄는 네, 거. 시간 끌면서 예. 아스팔트 우파를 중심으로 윤석열을 구하자라는 게 불이 붙어가지고 본인이 그 자리에서 대충 수사받고 검찰하고 딜을 해가지고 대충 수사받고 네. 뭐 저 직권남용 뭐 이런 것도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현재는 저 세 사람을 임명하지 않고 김영두나 정영식을 믿으면서 네. 거기서 이제 반대해가지고 네. 탄핵이 소추가 기각되는 뭐 예. 그런 그림을 상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게 걔들이 원하는 지점을 생각해 보면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니까. 그래서 지금 막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막 속상해가지고 여러 군데 가서 댓글 다시고 이렇게 분통 터뜨리는 분들 많이 계세요. 네. 근데 그렇게 분통 터뜨리는 심정이야 이해하지만 네. 예, 현실은 지금 그렇다. 사법부에 대한 그 문제 의식이 크기로는 우리 최강욱 의원님만한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최강욱 의원님도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국민들도 더하면 더했지 뭐 덜하지 않으실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정해진 그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거니까 잘 될 것이다. 잘 돼야죠. 알겠습니다. 자, 이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호인도 잘 못 구하고 있는 모양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무슨 천하람원이 얘기를 하던데 네. 저는 물타기 같아요. 그 어, 변호인을 못 구하는 게 지금 뭐 실제로 실무를 담당해서 서류를 작성할 주니어 변호사를 못 구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석동현이는 그러면 왜 와서 계속 얘기하냔 말이에요. 그거 일단 석동현, 김홍일을 변호인으로 하고 네. 그러고 나머지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그 김홍일 같은 사람들은 법인 소속으로 또 있기 때문에 예. 법무법인으로 그냥 저 선임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동으로 일하는 뭐 주니어 변호사나 이런 문제들까지도 그 법무법인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정리될 수 있는데 말장난 같아요. 아. 그거 시간 끌기 위한 방법이지. 그러니까 변호인을 선임하는 순간 예. 송달을 거부할 수가 없거든. 변호사 예. 사무실에 그냥 주면 아, 되니까. 네. 그게 그래서 가장 그렇구나. 크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으니까 뭐 기일을 연기해 달라 뭐 이런 식의 또 수법을 쓰려고 할 텐데 예.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27일로 기일을 예정했으니까. 네네. 예. 그럼 헌재는 이제 국선 변호인 지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아, 변호인 선임이 안 됐다는 거는 송달을 안 받기 위한 그런 예, 꼼수였군요. 그게 제일 큰 이유, 꼼수죠. 큰 이유죠. 근데 그 헌재 재판관들이 모르겠어요? 아 그럼요. 저 법률가들은 진짜 뻔히 아는 지금 수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아이,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내란 말고 네. 외환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외환. 그러니까 외국으로부터 환란, 전쟁을 예. 그 막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막 저쪽을 계속 자극해서 저쪽이 공격하게끔 만드는 네. 이걸 외환이라고 하는데 정말 노상 이름 까먹었네. 그 저기 정보사령관 했던 그 아기보살 노상원. 노상원. 네. 예. 제가 매번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노상원. 노상원 이 사람이 그 수첩 보니까 60페이지짜리 수첩 보니까 거기에는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하게끔 예. 만드는 예. 군사적 도발을 하게끔 그런 얘기까지 만드는. 써있었다는 거죠 지금. 그게 사실로 또 보이는 게 그 시기에 실제로 남한이 네. 그 예전에 포격을 잡고 했다는 평도 거죠. 사건을 초래했던 네.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포수의 포격. 예. 그런 연습을 훈련을 했었단 말이죠. 북한이 천만다행으로 대응하지 않아서 그렇지 예. 진짜 도발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예. 예? 자, 이거 보면서 외국이 우리에게 침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게 외환인데 뭐 헌법상 북한은 외국은 아니기 때문에 외환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놓고 논란이 있는 모양이에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외부의 적이라는 외부의 적과 내통해 가지고 네. 내지는 외부의 적의 도발을 유도하는 거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외환 유치죄 뭐 이런 게 있는데 예. 그 법리적으로 이게 그런 죄가 적용돼 본 적이 없어서 네. 무슨 판례가 또 없고 뭐 그 기준으로 삼을 만한 뚜렷한 그 전례가 있지 않은데 예. 이거는 명백히 도발을 유도하고 의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움직인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죠. 네네네. 이거는 뭐 내란죄 일부로 보느냐 외환죄를 별도로 구성하느냐 예. 이런 게 되겠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상황 예. 이거를 이용할 또 생각도 있었던 것 같다라고 그렇죠.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을 보자면 이거는 외국에서 시작된 어떤 위험, 네. 뭐 전쟁 이런 예. 것들을 국내로 끌어들여 오려는 그런 의지가 보였기 때문에 예. 이거는 외환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수사할 수 있고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요. 내란 내다 더해서 네. 외환까지. 예, 예. 와, 정말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 옛날에 천주교 1,400여 분 되는 사제들이 낸 성명, 시국 성명을 보면은 어떻게 인간이 이 네, 모양인가? 어째 사람이 그 모양인가? 정말 어째서 인간이 이 모양인가? 이 말이 절로 나와요, 진짜.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나라를 어떤 시대로 되돌리려고 했던 것인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 무식한 자가 본인이 왕이 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와 이런 네. 사람들이 지배하는 천년왕국, 네. 뭐 그런 것까지 가당찮게 꿈꾸지 않았나. 그렇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자꾸 벌이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당장 여인영이 같은 경우도 방첩사령관 그 사람도
계엄 얘기 나왔을 때 요즘 군은 그런 군이 아닙니다. 네네. 까라면 까던 시대의 그 군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자기 말로는 이제 무릎 꿇고 정말 만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는 군에도 갔다 오지 않았으면서 예. 그 밀어붙였단 말이죠. 예, 참 진짜 간이 크다 못해서 장도 큰 게 아닌가. 장도 크겠죠. 처먹는 게 많으니까. 예. 저는 이거 보면서 또 노상원이의 그 역술인 예. 이력 이것도 보면서 역시 이번 내라는 또 외화는 김건희가 좌우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게요. 그런 혐의를 거둘 수가 없죠. 지금 네. 저희가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현재 보이고 있는 행태도 보면 되게 웃기대잖아요. 네. 경찰관들한테 무슨 당신 관상이 좋은데 뭐 내가 한번 봐줄까 뭐 이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뭐 총리 그러니. 부인도 그러니까 지금 윤이 어떤 중요한 상황에서 무슨 결정을 할 때마다 김건희 허락을 받지 않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이 상황에서 김건희가 빠져 있다라는 건 말이 안 될 것 말이 안 같고. 되지. 예.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드러나는 상황들을 보면은 날짜 정한 것도 그렇고 노상원 같은 사람을 주요 인물로 해가지고 한 것도 그렇고 그냥 우리가 봐왔던 그동안의 김건희 윤석열의 행태를 보면은 노상원 같은 사람하고 어울리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거는 김건희가 처음부터 관여해서 함께 계획한 것이다. 만약에 윤석열이가 구속된다. 네. 김건희도 이제 뭐 더 이상 관저에 오래 있을 수가 없겠어요. 뭐 본인이야 거기서 어떻게든 숨어서 버티려고 하겠지만 네. 거기도 이제 범죄가 많고 검찰이 윤 대신 김건희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히 따내서 하겠다라는 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네. 김건희 신변도 지금 무사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좋은 그림은 윤석열이도 구속하고 김건희도 구속해서 서로 구속돼 있는 상황이니까 교통이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 둘 다 또 이제 휴대전화를 내려놓아야 하고 특별히 윤석열은 술을 못 마시고 이런 상황만 오면은 이제 완벽하게 평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아니 그리고 이제 윤석열의 진술이나 여러 상황에 따라서는 김건희가 공범으로 함께 그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내란죄를 기본으로 하고 이 두 부부가 저지른 범죄는 너무너무 많아서 네. 특검이 좀 늦게 출범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니 뭐 검찰한테 다 뺏기고 결국 다른 거 알고는 다 뺏기고 축정해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윤석열, 김건희에게는 쭉정이가 없습니다. 네, 전부 다 범죄마다. 알곡이 그냥 그 별을 뽑았는데 포도처럼 막 달려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예. 그리고 이제 검찰이 일부 이렇게 축소를 해가지고 기소를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네. 그 부분 이제 예를 들어 직권남용으로 축소해가지고 기소를 했다. 네. 그러면 이제 내란죄를 특검이 기소하면 되는 거고. 예, 그렇죠. 내란으로 기소했는데 내용을 엉성하게 구성했다. 네. 그럼 이제 공소장 변경을 시키면 되는 거니까. 기름 많아요. 예. 기름 많고 시간은 우리 편이고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 말씀인데 근데 한 몇 년 나올까요? 윤석열이는 무기. 네, 최소한 무기징역은 나와야죠. 무기징역. 이게 역사상 이런 범죄를 저지른 자가 없어요. 그렇지. 예. 김건희도 한 못해도 10년은 넘지 않겠나. 15년은 넘어야죠. 15년 무기징역하고 예. 공범인데 거의 무기징역보다 수괴보다 더 머리 위에 있는 수괴일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지. 예, 실제로 근데 이제 윤은 전화를 많이 했잖아요. 예. 뭐 야 빨리빨리 끌어내지 않고 뭐해? 예. 저거 뭐 더 자르라고 했잖아. 예. 뭐 이런 소리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실행 과정에서의 죄질이 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점은 있지만. 원래는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윤석열은 계엄령 선포만 하고 예. 그 뭐 국회 들어가서 끌어내고 뭐 잡아다가 저 남태령 쪽에 수백 미터 지하 벙커에다 끌고 가가지고 그 모든 건 김용현이 시킨 걸로 김용현이가 하려고 알아서 했는데 하고, 예. 우리 각각께서 막 전화를 해가지고 사령관들한테 4명씩 한조가 돼가지고 국회의원 한 명 끌어내라. 문뽀개고 들어가라. 뭐 이런 지시를 하셔가지고 뭐 빼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어떻게 아유 정말 무식한 순사질하던 검사 출신이라 예. 정치검사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가 한 번도 이게 피의자가 돼서 수사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예. 피의자에 몇 번 돼봤겠지만은 이번엔 나가서 조사받는다면은 강제로 네. 뭐라고 할까요? 묵비권 행사할까요? 윤석열. 글쎄요, 뭐 그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전략상으로 제일 좋기는 한데 그 말하기 좋아하는 자가 예. 그럴지는 모르겠고 본인이 내가 뭐 잘못했냐고 이제 강변하는 조서를 남길 가능성이 높은데 네. 매를 버는 거죠 뭐 매일매일 지금. 그래, 아유, 우리만 조사 받을 순 없지. 예, 우리 윤석열하고 김건희도 조사를 받아서 이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걸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흡족합니다. 저는. 네. 우리만 나갈 순 없지. 간다면 어떻게 서울구치소가 될까요? 동부구치소가 될까요? 일단 서울구치소로 가야죠. 네. 서울구치소로 가고 중앙지법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중앙지검으로 가는 거니까. 예. 아니죠. 특검으로 간다면 모르겠습니다. 아니 일단은 하여튼 저 지금 상황에서 특검이 그러니까 윤석열 구속하고 구속기간 만료 전까지 특검이 출범하지 못하면 네. 그러면 그거는 중앙지검 관할이 되는 거니까 기소할 때는. 네. 20일 안에 그 특검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 뭐 그 법안만 지금 공포하면 되는 거라서 이미 다 통과가 됐으니까. 통과가 돼 있어서 예. 물리적으로 특검이 사무실을 만들고 뭐 사람을 구성하고 하는 기간이 또 필요해서 그렇지. 네. 특검이야 출범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인력이 갖춰져 가지고 기소를 할 수 있어야지 특검이 그렇죠.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내란에 대해서 기소를 할 수 있어야지. 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게 윤석열을 빨리 구속하면 그게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민주당이 그럼 지금쯤은 당신 후보로 생각할 테니까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예. 그래서 딱 임명 받는 순간 기소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구속영장을 칠 수 있도록. 그거는 또 아니죠. 그거는 어려울까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소장 써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아니 뭐라도 좀 시간을 단축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좀 아시나요, 의원님? 예,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아직은 좀 말씀드리기는 좀 성급한 것 같고. 사람 이름 얘기하지 말고 뭐 캐릭터 정도만 좀 말씀해 아니 그러니까 주신다면. 검사 출신은 특검을 시키면 안 되죠. 그렇지. 예, 맞아요. 역대로 예. 검사 출신이 특검 맡아가지고 다 망가졌어요. 아들 삼성에나 취직시키고 뭐 이런 성과가 있었지. 조준웅 특검이었나요? 예. 특별한 뭐 저기를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검찰이 중심이 돼서 벌인 내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감안하자면 검찰 출신은 절대 안 될 것 같고. 네. 예. 또 특검으로 이제 특검이 구성되면 수사진이 필요하잖아요. 네. 거기는 이제 기존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사람들을 파견 받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검사들은 이제 윤석열한테 홀대 받았던 그런 검사들 중심으로 꾸려서 들어가면 되죠. 네. 예. 우리가 알만한 사람도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 다 아실만한 분들이 거론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특검 그 상징적인 간판이 될 그 특검 땡땡땡 특검의 그 땡땡땡은 지금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시는 예, 분이시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예. 되는 거죠. 수사 경험이나 능력은 또 있으신 분이고. 검찰 출신이 아니면 수사 경험이 있기가 쉽지 않죠. 그 출신이 돼 윤석열과는 거리가 있는 예. 그런 변호사님.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 수사를 하는 검사 출신은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사건 또 그와 비슷한 상황 이런 데서 이제 경험을 쌓으신 분이 계시면 그게 제일 적임자겠죠. 그래도 좀 상대가 검찰총장 출신인데 네. 부담을 느끼진 않을까요?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뭐 수사하는 사람들의 의지고 이건 너무 명백한 거라서. 아니 제가 뭐 소련 계급으로 별 4개짜리들 그냥 뭐 잡아드리고 했는데. 그건 그게 뭐 최강욱이니까 가능한 일. 국민들이 저 때는 아무런 여론의 뒷받침 없이 혼자서 한다고 나름 좀 힘들긴 했지만 예. 그래도 바깥에서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성원하고 지켜봐 주시는데 네. 그것 때문에 쫄아가지고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꼬랑지가 다 저기 뭐 물에 빠졌다 건진. 그 윤이 그냥 검찰총장을 했다는 것뿐이지 거기가 무슨 법리에 밟고 뭐 수사를 잘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뭐 법리에 무지하게 어둡다고 하죠. 예, 법리 어둡고 그냥 사람 욱박 지르는 걸로 일관한 사람인데 그 뭐 윤석열 욱박 지르는 거야 뭐 저 기회를 주시면 제가 가서 해도 돼요.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광고 좀 하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대방어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와, 살점 하나 두께가요 1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소고추장에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와사비도 다 준비되어서 여러분들께 가고 있고요. 오늘 주문하시면 내일 오후 3시에 웬만한 지역은 배송이 되고요. 스킨 포장된 상태에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탄핵 셀프 기념 제주도 방어 500g 29,900원 010-2885-3244 스픽스 스토어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셀프 탄핵 기념 특가 100% 제주 자연산 활 방어회 당일 경매 받아서 온 방어 바로 손질해서 보내드립니다. 두 분에서 세 분이 충분히 드실 수 있는 500g인데 29,900원입니다. 자, 하단 더보기 여기 클릭하시면은 스픽스 스토어 링크가 나오는데요. 그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셀프 탄핵 기념 특가 100% 제주 자연산 활방어회입니다. 자연산입니다. 양식 아닙니다.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야, 아무리 방어철이지만 저게 다 감당하실 수 있을까? 게다가 또 주문이 29,900원. 쇄도하면 그러니까 또 3만 원대도 그렇게 아니고 싸면 탄핵을 이루셔서 선물로 보내드리는 것이니까 29,900원에 활방어회 제주산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자기들이 또 탄핵을 당한 당이 됐는데 예, 너무 기세등등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 박근혜 때 경험이 본인들한테 여러 가지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하던데, 네.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국민들의 이런 어떤 분노 이런 거보다는 네. 나를 지지해주는 개돼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과거에 나를 지지해주던 그 개돼지들이 어떻게 했던가, 이런 것들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건데, 그랬잖아요. 박근혜 때 사실상 완전히 괴멸되고 뿌리가 뽑혔어야 될 집단이 네. 기어이 또 연명해가지고 예. 자기들 생각으로는 좀 대통령 선거까지 이겼는데, 네. 예, 이 상황도 그 신자분들이 기독교 신자분들이 늘 말씀하시는 거 있죠.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응?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정신으로 여기서 배신자 소리만 안 듣고 버티면 예. 어차피 강남 영남은 우리 또 찍어준다. 그러니까 이제 대선에서요 뭐 이길 희망은 자기들이 대선에 나가지 않는 그거는 이상 일단 관계가 없고 그건 별로 관계가 없고 예. 내가 국회의원 하는 게 중요한데 내 지역구에서 예. 예. 거기 지금 대부분의 의원들이 영남 강남 출신이잖아요. 영강남 출신. 예. 그러니까 예. 나머지 몇 사람들 뭐 나경원이네 김은혜네 뭐 저 김재섭이네 뭐 거기 떨어지는 건 내 일 아니고 네. 거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네. 나는 이 자리에서 요 배신자 소리만 안 듣고 이것만 지키고 있으면 또 된다 다음에. 그 이준석이 항상 하는 얘기가 국민의힘의 영남 출신 의원들은 선거 때 선거 운동을 안 한대요. 예. 그냥 그렇죠. 지하철에 나와가지고 고개 숙이고 뭐 명함 나눠주고 이거는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이 나는 일이지 예. 거기서는 선거철이 오더라도 그냥 그 지역의 유지 뭐 스님 뭐 신문사 사장 만나기나 하고 그냥 편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네. 공천 받았으면 그걸로 끝났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수도권 민심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막 열분을 토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 당에 있을 때 이준석이 그 얘기 많이 했죠. 네. 예. 그래서 영남 출신들이 당 지도부를 맡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뭐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다 맡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뭐 영남 자민련으로 가더라도 내 의석만 지키면 된다. 네. 그리고 영남은 우리를 믿어줄 것이다. 끝까지 믿어주고 밀어줄 것이다. 네. 그런 깜찍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영남의 민주 시민들을 너무 무시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젊은이들이 그간에 지금 불 붙었어요. 예, 불 붙어서 외친 목소리들이 있는데 네. 자기들이 이런 식의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서 지금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확실하게 좀 응징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자들이 그 김건희 특검법을 그렇게 기를 쓰고 반대하더라고요. 예, 그 이유를 보니까 김건희 특검을 하다 보면은 명태균 수사도 해야 되는 그렇죠. 것이고 예. 그러면 결국 지난번 2022년 대선 또 지방선거 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또 이번에 2024년에 있었던 총선 이것까지 다 들춰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당이 존립하기 힘들 정도의 어떤 위기 상황을 예. 만나게 될 것이다. 또 명태균 수사뿐만 아니라 지금 내란 수사 그 당장 추경호가
성탄절 끝나고 26일에 예. 불려 나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여기서 만약에 추경호의 잘못이 확인이 돼서 그가 뭐 구속, 기소, 처벌까지 받는다. 그러면은 내란 정당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 한다. 김건희가 예뻐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존재를 위해서, 존립을 위해서 이거는 막아야 된다. 네. 여기 뜻이 모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생각을 실제로 하지 않습니까? 윤상현 같은 사람 그 김상욱 의원이 1인 시위한다고 국회 본청 앞에 서 있을 때 네. 가서 뭐라 그랬어요? 야, 이 탄핵이 통과되면 수개월 안에 대선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반대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윤상현이. 아니 통과 안 돼도 그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민주당이 탄핵안을 본회의에 올려놓을 텐데 뭐 그때만 해도 그 대통령실도 한 3주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 2주 만에 무너졌지만은 아니 그런다고 한들 여당 됩니까? 그러니까. 막는다고 한들 여당이 돼요? 예. 아이고 한심하니까 이번에 또 그러니까 자기들은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윤상현이가 저기 명태균한테 예. 외교부 장관 했으면 좋겠다. 네. 그 공천 김영선 거를 오케이 해주면서 그랬다는 얘기가 나와요 또. 아유 정말 얄팍한 인간들 같은. 아이고. 정말 이런 인생이- 인간들을 논하는 것 자체가 참 너무 너무 씁쓸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진짜. 부끄럽고. 아유.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였는데 그래서 제가 기왕이면은 어차피 야당하는 거 야당 안 되겠냐 이거예요. 어? 멋있게 야당하고 그리고 다시 재기의 그 어떤 기회를 삼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재기나마나 위헌정당이 돼가지고 그렇죠. 아웃될 것 같으니까 지금 몸부림을 치는 것 같아요. 전 진짜 근데 이번 모습을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는데 예. 이건 위원정당으로 제소해서 해산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런 정치 세력이 네. 지금까지 이렇게 준동할 수가 있습니까? 네. 정말 국민 생각은 이만큼도 없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 속여가지고 자기들 또 잃지 않고 챙기나 이 생각만 가지고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네. 아유 정말 참. 아니 위헌정당이 되려면은 일단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예. 그래서 정부하고 한 팀이 돼서 예. 정부 법무부에서 그걸 제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법무부에서 지금껏 국민의힘의 지금 행태를 갖고 아직은 국민의힘이 여당인 상황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고 예. 민주당이 그거 꼭 했으면 좋겠어요. 예, 진짜 꼭 했으면 아니 좋겠습니다. 그 꼭 두 번 다시 집권해가지고 내란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꼭 집권해서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아마 국민들도 지지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의원직까지 싹 잃어버리게 되면은 예. 어떻게 됩니까? 해쳐모여야 할까요 그 사람들? 그렇죠. 또 이제 이름 바꿔 달고 뭐 간판 바꿔 달고 옛날에 했던 것처럼 또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해산은 해산 될 망정. 그러니까 기존의 국힘을 지지해 주셨던 분들이 네. 그 지지를 철회하셔야지만 네. 그러니까 그냥 누가 또 그랬죠? 네. 저 당신들 김근식이가 그랬다는 건가? 당신들이 저 자유통일당이냐 그쪽으로 가라. 네. 그러니까 이제 자유통일당의 스탠스로 가는 그러니까 정광훈 밑으로 다 들어가서 이제 생존을 구걸하는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 자유통일당으로 윤석열이도 가서 예. 여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유통일당이 전광훈당이 여당이 되는. 글쎄 하는 거 보면은 지금 자유통일당이 가장 윤석열의 생각과 가까운 정당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이고 우리 저 정광훈이가 참 오래 살고 보니까 의석은 제로지만은 여당까지 되는 영예를 얻을 수가 있겠네요. 아니 명태균 사건은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이게 결국에는 윤석열의 거짓말을 또 들춰냈어요. 예. 자기는 공관위원장이 윤상현이 몰랐다. 아니라 정진석인 줄 알았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공관위원장 윤상현한테 얘기하겠다. 네. 본인이 그 직함까지 얘기하면서 말을 했는데 아주 정말 거짓말이 아주 일상인 것 같아요. 예. 아니 뭐 우리가 한두 번 봅니까? 제가 정말 나쁜 놈이라고 여러 번 얘기하다가 정말 속 터졌는데 네. 이제는 뭐 다들 이제 제 말이 맞다고 믿어주시는 것 같아서 네. 그나마 저는 보람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거짓말을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수습합니까 그 인간은? 수습할 필요가 없죠. 뭐 그냥 어거지 쓰면 바이든 날리면 때처럼 다 총동원 돼서 막아주잖아요. 그리고 법원까지 심지어 나서서. 그거 헷갈린다는 판사까지 있으니 네. 법원에 예. 그러니 뭐
대한민국 그 적폐 기득권의 뿌리의 단단함을 믿고 있는 거지. 아, 그 강도와 깊이를. 설마 헌재가 나를 또 예. 법원이 나를 예. 뭐 잘못됐다 유죄다 이렇게 판단하진 않을 것이다. 예. 지금 믿고 있는 것이고. 예. 참 대단합니다. 사법부의 어떤 기류가 바뀔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바뀌어야 정상인데 네. 지금도 보면은 무슨 외국에서 벌어진 일 보듯이 대하고 있는 네. 이 모습이 있어요. 지금 법원 내부에서도 대법원장을 향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마디가 없냐. 네. 이 상황에서 지금 판사를 잡아간다는 네. 그런 뭐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행정처장이 뭐 몇 마디 하는 걸로 지금 끝내려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내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부 요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 권력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람이 네. 그거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정말 양심적인 보수들은 벌써 진영의 네. 논리를 떠나서 막 발언하는데 네. 뭐 조갑제, 정규제 이런 네. 분들도 얘기하는 판인데 글쎄 뭐 그분들이 꼭 양심적인 보수라고 칭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이 어쨌거나 국면에서만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 이거는 진짜 너무 황당한 일이라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그래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 스타일인데 이 사람이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보수 지향적인 사람이고 예. 뭐 출신 배경이나 성장 과정도 그렇고 예. 법원 안에서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움직이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예.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떤 국가기관에서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그 헌법의 기준에 맞고 국민의 편에 서서 역사를 바로잡는 길이 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인식이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기계적으로 살아가면서 여기서 부여받은 그 권력자가 나한테 지시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서 내 어떤 평온한 삶과 그다음에 출세라는 영달 이런 것들이 보상으로 주어지고 그런 코스를 쭉 밟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내가 이거 나서가지고 이거 헌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망가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거를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신경 써야 될 사람은 항상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센 사람들이었지 국민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귀 기울여서 내 출세에 도움되는 적은 별로 없더라. 그런 생각으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양반도 그 윤석열이가 돌아오긴 힘들 거라고 판단하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예, 그건 그렇지만 내가 뭐 대법원장인데 너네가 뭐 어쩔 거야. 그냥 그러는 거지. 그리고 어차피 욕은 뭐 다른 정치권이나 검찰이 더 먹지 뭐 내가 뒤에 숨어 있으면 나를 굳이 찾아내서 때리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참 알겠습니다. 검찰은 확실히 지금 윤석열하고는 선을 그은 모양이죠. 이제 버려야 산다는 생각은 하는 것 같고 몇 군데서 말씀드렸는데 소위 그 친윤 검사로 명백하게 분리되던 친구들이 네. 사람들이 왜 나를 친윤 검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세탁을 하는구나. 박근혜 때 우병우 라인 아니라고 하는 네. 거 하고 네. 거의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때는 우병우 라인이었다가 네. 우병우한테 그렇게 아양 떨어가지고 승진해가지고 내가 우병우 라인이었어? 뭐 이러고 다니는 것들이 많았는데 예. 이번에도 똑같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심우정은 지금 정확하게 누구 편입니까? 심우정은 자기 편이죠. 아. 자기가 어떻게 하면 욕을 먹지 않고 이 상황에서 예. 상처를 최소화해서 빠져나오느냐. 그러니까 사건을 말아먹자니 네. 특검이 출범하고 정권이 바뀔 우려가 큰데 그러면 이제 그러면 완전히 내가 이제 본인까지 피의자로 처벌 입건돼서 수사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하나가 있고 예.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저 공수처나 경찰하고 협조하면서 모든 걸 다 공유해 가면서 가자니 네. 나중에 검찰이 먹을 거는 그러면 뭐냐라는 조직원들의 반발을 그 무마할 수 있는 네. 이 자신이 없고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런 거 무마하던 수단이 특활비 매겨가지고 입 닫게 하는 건데 그렇지. 특활비 다 제로가 삭감돼서 이제 쓸 수도 없고 제로가 됐으니. 예. 아이고 참. 괴롭고 복잡할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배짱이 없고 별 용기가 있는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친구를 왜 검찰총장 세웠어요? 그렇게 해야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 잘 듣고 아, 그거는 쥐고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윤석열의 그 말하자면 예, 시다바리 노릇만 예, 잘하면 된다. 예. 이런 마음. 이원석이도 믿고 시켜놨는데 음. 무슨 뭐
기자들 앞에서 자꾸 쇼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거슬렸던 거지. 아. 그렇게 바보짓 하면서 그냥 쇼하고 말았잖아. 이원석이가 뭐 한 게 뭐 있습니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도 거슬렸던 거예요. 아, 정말. 그러니까 그리고 윤석열이가 이 어떤 이 내란 과정에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게 검사 시절의 경험을 검찰총장 시절의 경험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뭐 일사불란하게 네. 다 돌아갔으니까. 지 맘대로 다 하고 일사불란하게 다 움직이고 네. 아무리 어거지를 쓰고 거짓말을 하고 해도 뭐 알아서 다 지들이 언론에 붙어가지고 구워 삼고 하면서 네. 거짓을 참으로 만들고 뭐 다 했었는데 내가 대통령인데 검찰총장보다 훨씬 높은 건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해? 뭐 이런 그렇지. 생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틀림없이. 그 양지열 변호사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해주셨는데 그 윤석열하고 아주 비슷한 캐릭터의 사람인데 알코올 의존 상태고 예. 이런 사람이 막 감옥 들어가기 전에는 진짜 뭐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얘기했다가 구속되고 감옥에 있었는데 15일 동안 술을 못 먹잖아요. 예.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와서 자기 어떡하냐고. 어? 자기 이대로 계속 깜빵에서 살다가 죽는 거 아니냐고. 아 알코올기가 빠지니까 이제 예. 제정신이 돌아와서.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다른 무엇보다도 윤석열이가 빨리 감옥에 들어가야 예. 이 모든 게 국민들의 공포. 지금도 뭐 한 40명 예. 무기를 반납하지 않은 그 뭐 특수요원들이 지금 활개치고 다니다 그런 얘기가 예. 나오잖아요. 예.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윤석열의 조속한 구속이 아니겠는가, 예. 체포가 아니겠는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체포해가지고요. 일단 체포해서 윤석열이 보이는 태도를 다시 한번 보고. 네, 윤은 지금 어차피 그 아스팔트 우파만 바라보면서 지금 생존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좀 처절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 체포할 때 대낮이 아니라 윤석열이가 야심한 시각에 계엄령을 선포했듯이 한두 시쯤 그렇게 끌고 가면 어떨까? 그게 그러니까 윤석열 방식으로 하면 우리가 보기에 제일 통쾌하긴 할 텐데 예. 야심한 시각에 예, 갑자기 헬기 띄워가지고 예. 그 경찰 특공대가 가가지고 예. 케이블 타이로 사지를 묶어서 얼굴에 또 두 건 씌워가지고 아, 두건을 씌워가지고 차에 집어 쳐놓고 어.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일단 남태령 그 수백 미터 지하로 일단 데리고 가서 거기서 자수수 쓰게 하고. 네, 하여튼 뭐 윤의 의도는 앞으로도 계속 드러나겠지만 네. 결국은 국민을 또 속이고 시간을 끌면 네. 검찰과 조선일보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뭐 그런 식의 망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전에. 그걸 빨리 깨야 합니다. 지금 그것도 예, 예. 체포도 골든 타임이 있어요. 예, 예. 더 이상 이렇게 시간을 끌면은 저 친구들이 세력을 규합한다니까요. 예전에 네. 그 박근혜 탄핵 때도 저 친구들이 한두 달 사이에 태극기 부대를 구성했어요. 예. 예, 조직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빨리 그 조기에 이 사태를 수습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가 좀 전목다님까지 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예,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성탄 선물로는 못 드리겠지만 신년 선물로는 분명히 윤석열의 체포와 구속 얘기를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신년 선물. 예. 그 1월 1일 이전엔 된다. 돼야죠. 일요일 될 겁니다. 일요일 예, 이전에.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은 헌재 재판이 언제 끝난다고 보세요? 아 이게 그 박근혜 때 보니까 평일을 10번을 하고 준비기일을 7번인가를 하고 했다는데 그러면서 3개월 걸렸거든요. 예. 이거는 박근혜 때처럼 여러 혐의들이 제기되고 있는 게 아니라서 내란 네. 하나로 굉장히 단순하고 예. 또 증거관계도 너무 명확하고 해서 네. 그냥 헌재가 의지만 있으면 지금 뭐 박근혜 때는 일주일에 2번씩 심리를 진행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만 하면 2월 안에도 끝날 수 있는데 그 법원 출신들이 보면 항상 모양 갖추기를 하거든요. 뭐 예.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도 이미 초저녁에 다 해놓고 뭐 그 다 해놓고 새벽에다가 새벽에 괜히 발표하고 하는 예. 것처럼 예. 그런 식의 생각을 한다면은 3월 말 그러니까 늦어도 3월 말 전에는 다 끝나고 선고까지 날 것이다. 네. 그래야지 4월 달에 떠나는 그 헌법재판관들이 그렇지. 예, 참여하는 게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뭐 4월, 5월 선거겠네요. 조기 대선이. 예. 그때까지 하여튼 우리 정의를 세우는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면서 많이 그 사그라든 희망을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고수의 전략 성탄절 전야에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최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메리 고맙습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